ABC 고명희의 아름다운 대화. 네, 오늘도 아름다운 대화, 이런 대화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실 고명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ABC 대화 교육원 원장님이시고 GMU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제가 이렇게 대화법이 아직도 익숙지가 못해서요. 혼자 이렇게 열심히 떠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자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화법의 가장 샘플이 예수님이 될까요? 예, 말씀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앞서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인간들 사이에 화목제로 돌아가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죽었던 관계를 다시 살려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소생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의미가 그냥 친하게 지내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대단한 사역, 미션입니다. 대화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법을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2주 동안 저도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셨어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고요. 예. 또 습관적으로 남을 이렇게 저지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글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강의받은 거에 이거 적응이 아닌데? 그랬습니다. 2주 동안. 예. 감사한 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고 같이 고민하기 시작하면 설사 옛날의 방법대로 살았다가도 내가 또 그런 방법을 또 했네.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인식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가 감사하죠. 예. 예. 그래서 대화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그 대화법에 대한 그 특징. 예. 네. 이제 오늘부터 또한 귀한 강의를 해 주시죠. 예. 사실 지난 그 2주에 걸쳐서 너무 이론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그 장만해 주신 그 배경, 이 대화가 왜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는 당위성을 조금이라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2번에 걸쳐서 이론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조금 좀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습관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불온전성에서 나오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배달 민족의 특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고명이나 개인 손혜영 권사님의 개인의 자란 환경이나 성격 형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형성에 따라서 자기만이 고유하게 갖는 개인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가 너무 불화가 이렇게 폭발되는 시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이 말씀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대화 연습하면서 혹시 뭐 필요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화의 특징이 뭘까? 대화는 철저하게 자기의 것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기능이나 이런 감성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부 내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너십이 나한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화가 아닌 순간이 없어요. 저희들 삶에는. 그래서 삶 자체예요, 대화가. 그 하나님과의 소통 자체가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우리들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호흡이나 마찬가지고 생명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는 상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 자신이 저의 상대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금은 제가 권사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이렇고, 만약에 이걸 어느 청취자님께서 들으시면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고, 상대가 반드시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대화는
타이밍이 현재예요. 제가 남편하고 뭐 이렇게 옥신각신 말 다툼이나 아니면 얘기할 때 10년 전에 거, 20년 전에 거, 43년 사는 동안에 어떤 똑같은 모습이 저렇게 또 나올까 할 때 한숨을 만약에 푹 쉬었다 그래봐요. 그러면 43년이나 똑같다. 그럴 때 제가 저한테 스쳐가는 거는 아니 그 오랜 세월을 계속 저 습관을 안 버리고 저러네 하면서 과거의 것을 제가 찝어요. 그런데 실제 대화다운 대화의 본질은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현재 한숨이 싫으면 나 자기 한숨 지금 쉰 거 들으니까 마음이 좀 답답해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현재 거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대화의 특징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의 거를 지우지 않고 굉장히 매달리는 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 거도 미리 가불해서 막 걱정하는 습성이 좀 있어요. 수십 년 한숨 쉬더니 지금 한숨 쉬어. 저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저 한숨을 듣고 살아야 돼 하는 미래에 이렇게 미리 걱정하는 거. 네. 예, 우리들이 그런 속성들이 좀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래서 대화는 시제가 현재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화는 그 상황이거나 심정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권사님 뵈러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상황이겠어요? 심정이겠어요? 상황이죠. 예. 네. 근데 오늘 너무 반가워요. 권사님 그러면 뭐예요? 심정이죠. 네. 그런데 오늘 권사님 뵈서 정말 반가워요. 그러면 합친 거죠. 대화의 카테고리는 그거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대화에 복잡할 것 같지만 구도는 대단히 심플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이미지 오브 가드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의 어떤 그 감성 때문에 거기다 인간의 의지가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아집이 생기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지 사실 대화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대화는 좀 구체적인 것이 대화 본질에 속해요. 자, 이제 왜 예를 들자면 뭐 슬픈 얘기 했는데도 아 그렇구나. 그런데 반대로 막 기쁜 얘기 하는데도 그렇구나. 그러면 슬픈 얘기하거나 기쁜 얘기하거나 간에 반응이 똑같은 거는 너무 성의 없는 대화예요. 네, 그래서 대화는 이런 일이 있어서 네가 슬펐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게 좋은 거고요. 누가 뭐를 그려왔을 때 아니면 아이들이 뭘 이렇게 무슨 그림을 그려왔거나 뭘 만들어 왔을 때 잘했다, 잘 만들었다 그거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어머, 요 가방은 참 튼튼하게 생겼다. 혹은 요 줄 있는 데가 어쩜 이렇게 디자인이 곱게 되니 난 요런 디자인 너무 이쁘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그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화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인간하고 인간이 서로 소통을 할 때 솔직하지 않으면서 뭘 속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나의 느낌을 누구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들은 조상 때부터 속에서 들끓는데도 왜 무슨 일 있니? 그러시면 위에서 뭐 물으시면 아 별일 아니에요. 이럴 때가 참 많고요. 저기 시장에서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아유 뭐 배고프니? 그러면 아니. 그럴 때 많아요. 아니면 또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러거나. 예, 분명히 울은 얼굴인데 무슨 일 있었니? 그러는데 아니요 별일 아니에요. 이러는 거. 그거는 대화적인 데서 많이 이탈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특징이 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대충 이런 거라도 저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어요. 예. 네. 정말 대화를 원하면 솔직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내가 너무 솔직하면 혹시나 또 저 사람이 나를 그 솔직함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할 때도 있지요. 많죠. 네. 우리 대화 정서가
그런 이유가 되는 배경이 또 분명히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솔직히 말해서 무시를 당한다든지 그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또 나를 너무 다 드러내면 무슨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우리 민족 그 역사의 체험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습성인데 가족끼리도 이제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그거는 문제가 돼요. 예. 네. 겉으로 싸우진 않아도 솔직하지 않은 소통의 어떤 그 현장은 진실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 그 소통이 아니죠. 그런 거. 예. 그래서 대화가 더 중요하고 또 대화하는 사람의 그 대화를 하고자 하는 기본 자세, 예. 정직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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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조금 배우다 보면 같이 하게 되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저 사람이 정말 밉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손해본 것 같다. 이럴 때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손해봤어요. 정말 이럴 때는 아우 얄미워 팍 꼬집어주고 싶어. 그런 것이 솔직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는 솔직하자는 뜻은 희로애락을 내가 느끼는 거를 솔직히 감추지 말자는 거지. 남을 막 헐뜯는 말을 막 솔직하게 다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예. 혹시 그러면 그 대화 그 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예문요? 지금 예. 바로 이 문제에. 예.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 자녀간에 부부지간에 대개 부부가 반대로 만나잖아요. 만날 때 나는 오늘 아침에 꼭 산책을 하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싫은데도 그거 좋지.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뜻이에요. 아, 당신이 산책이 하고 싶구나, 지금. 그런데 어떡하지? 내가 어제 좀 늦게 잠을 잤더니 피곤해서. 그건 솔직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당신은 산책하고 싶은가 본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 정도 하시는 게 솔직하신 거지. 뭐 가지 뭐. 그러면서 속으로는 막 피곤해서 막 힘들어 하시는 거. 그런 거는 두 사람의 관계에 화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소통인 거죠. 예. 예. 그래, 내 상황, 예. 상대편의 상황을 서로 솔직하게 인정해주고 네. 또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해주는 그렇죠. 것도 필요하네요. 예. 네. 지금 뭐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나 산책 좀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냥 내가 가고 싶다는 표현일 때 그거를 상대방에서는 아 지금 당신이 산책을 하고 싶구만 이렇게 그냥 상황이나 심정이든지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가기 싫더라도 일단은 그게 먼저고 그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다음에 이제 솔직하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상대의 심정이나 처지를 토달지 말고 그냥 인정하는 거가 대화의 첫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에 두 축이 있는데 두 기둥이 있는데 한 기둥은 지금 말씀하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까 우리 했잖아요. 상황이거나 심정이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상대가 나한테 상황을 말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군. 심정을 말하면 아이고 그런 걸 느꼈구나. 예. 그러는 거고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누구 기다렸는데 늦게 왔잖아요. 그럴 때 네. 남편이나 뭐 애들이나 뭐 친구나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추운데 떨고 기다렸잖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럴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군사님?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아유, 추운데 기다리느라고 고생했구나. 아유, 미안해. 군사님은 완전 모범이시네.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저희들은 원래 어떤 때는 보통 내가 오다가 트래픽에 걸렸어, 늦었어. 뭐 아빠 심부름 막 해드리고 오느라고 늦었어. 그리고 다 이유를 대요. 보통. 사실 그래요. 저도 그렇죠. 속으로는
아이 좀 늦을 수도 있지. 그렇죠. 뭘 그래? 예, 맞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네. 네. 아까는 너무 정답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배우느라고요. 네.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어요. 예, 굉장히 조금 어색해도 상대방이 말한 걸 그냥 토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줘서 되돌려주는 거, 그것이 축 넘버 원이에요. 기둥 넘버 원의 기능입니다. 또 그다음 뭐 또 딴 거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죠. 재밌네요. 예, 만약에 권사님 어저께 축구 시합에서 일본한테 져서 정말 속상했어요. 그러면? 아니, 뭐, 게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뭘 그래.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던 방법이고.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죠. 네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요. 네. 사실은 그게 삶의 진리일 수도 있어요. 그냥,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인정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져서 속이 상했겠구나. 예. 너무 멋있어요. 예. 그게 토달지 말고요. 우리나라가 맨날 이기는 게 뭐, 그럼 맨날 이기냐? 질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런 걸 보통 우리 재미로 그냥 토단다 그래요. unconditionally. 조건 붙이지 말고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속상한 걸 인정해 주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뭐 조그만 애가 엄마하고 어디 마켓 갔다가 엄마 저 시계 좀 봐. 분홍색 시계 진짜 이뻐요. 이거 보세요. 그랬을 때? 그 시계가 그렇게 곱니?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알아주는 거긴 한데, 네.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패턴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곱니? 그랬으니까, 예. 사이 좋은 사이에는, 너무 고와요. 그러고 마는데, 정말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경우에는 막 부모님들께 막 쌍소리도 나와요. 아이가 또 물어보면, 자, 이제 예를 들자면 아이가 밖에서 들어왔다가, 신경질나, 배는 고프고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이제 어떤 자녀가 그럴 때 엄마가 심정 알아준다고 우리는, 네가 배고프니? 그런 거는 엄마가 심정 알아주는, 우리 정서로는 그렇잖아요. 한국 정서로는. 그런데 그 아드님이 막 갑자기 상을 뒤집어 엎어요. 왜 엄마는 그런 것도 아니니 막 그 당시에는 막 욕을 해요. 사이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 네. 네.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거죠. 자녀가. 그랬을 때 왜 내가 말할 때 똑바로 듣지 않고 너는 맨날 자꾸 묻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해 있을 때는 분노도 빨리 폭발하면서 자괴감도 많고 자학감도 많고 막 그래서 막 분노로 폭발해요, 아이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은 우리가 하지 말자고. 그군요. 예. 예.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 상황만 얘기하면 그렇구나.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다시요?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요? 가죠. 그럼. 분홍색 시계 이거 너무 이뻐요. 이것 좀 봐요. 너무 이뻐요. 어머, 그러게. 분홍색 시계 너무 곱구나. 예, 원더풀. 그렇게 대답하는군요. 네. 권사님 목소리도 이쁘셔가지고 너무 이쁘시네요, 진짜. 네,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너 시계는 볼 때마다 사고 싶니? 예. 그건 아니죠.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애가 사고 싶단 말 안 했잖아요. 그냥 예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너는 보는 것마다 다 사고 싶어 해? 만약에 그러면 엄마가 짐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사달라고 지금 이러는구나 하고 막 미리 짐작해서 앞질러 가시는 거잖아요. 대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특징에 미리 앞질르는 거 아니라고. 네. 앞에 또 걸 틀렸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곱다 그러면 그렇게 분홍색이 정말 곱구나. 아까 해주신 대로 너무 곱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집에 있잖아 뭘 자꾸 그래 그거는 엄마가 너무 앞서서 짐작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화 중에 습관 중에 고쳐야 되는 컨셉 중에서 개념 중에서 고쳐야 되는 게 의식 중에 짐작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아주. 네. 그랬을 거야. 틀림없어.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했을 거야. 예. 네. 예. 그거가 아주 심할 정도예요. 저희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 상처 많이 받고요. 딴 분들 말씀드릴 거 없어. 제가 제 아이들한테 상처 정말 많이 줬거든요. 네. 똑똑한 척하고 막.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예. 과연 내가 내 자녀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 예. 또 어떻게 말을 해왔나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으네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예. 뭐 좀 연습할까요? 네, 또 하지요. 예. 우리 왜 한글 학교 많이들 보내시잖아요.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그것도. 예. 그런데 엄마 한글 학교 가기 싫어. 주말에는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니, 저는 그러거든요. 아이, 시끄러.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야 돼. 너 빨리 학교 갈 준비나 해. 예. 우리 보통 많이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저도. 그거는 뭐냐 하면 엄마의 심정이잖아요. 엄마가 그냥 주말마다 이거 할 짓 아니다 싶게 속상하니까 그러시는데 우리 아까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상황이나 심정을 알아줘야 된다. 예, 못 알지 말고요. 네. 토달지 말고요. 또 예. 미리 짐작하지 미리 말고. 짐작도 하지 말고요. 예. 현재 이 상황의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다시요. 엄마 한글 학교 가기 싫단 말이에요. 주말에는 놀고 싶단 말이에요. 아이, 그래.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겠지. 왜 안 그렇겠니? 예, 그렇게 알아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왜 이거 하는 거를 조금 망설이냐면 정말 안 갈까 봐. 예, 정말 한글 학교 안 갈까 봐. 그렇지만 아이들이 안 가도 되나? 그렇게 순간 오해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나중에 또 배울 엄마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내는 그 순서가 또 있어요. 그거가 같이 두 축이 밸런스를 맞추면 아이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좀 마음을 열었을 때 네. 정확한 또 축을 보내주는군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야 알겠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 엄마가 내 심정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런데 아이들의 속성 중에 부모님 밑에서 살아야겠다는 속성이 이렇게 본능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지내려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만 안 주고 엄마 메시지가 이렇게 분명히 가면 그거는 뭐 되게 훈계에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훈계에 임하실 수가 있어요. 아유, 그렇지만 또 부부 간에도 예. 또 대화가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많죠.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한 배우자가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네. 나 우울증 걸렸나? 되게 우울하네. 그럴 때 제가 한번 해봐요. 네, 우리 남편이 만일 그런 대로 배운 대로 당신은 오늘 기분이 정말 안 좋은가 보네. Very good. Yeah.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목소리 아름다우신데 그러시니까 더 고우시네. 목소리보다 그 심정을 알아주는 말을 예. 그 단어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장문을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상대방이 말한 걸 그냥 한두 자 따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꽃잎에 싸서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울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건가 보구나. 뭐 혹은 안 좋은가 보군요.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보통 혹시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던 기억이 나세요? 나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우울증 같은 소리 하네. 아니 뭐 당신은 언제는 뭐 우울증 안 걸렸댔어? 언제는 밝았어? 늘 그러지. 좀. 정말 저희 남편한테 상처 많이 줬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예, 우리 모두가 아빠들한테 상처 많이 드렸을 수 있어요. 예. 저는 줬어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분명히. 그냥 이런 것이. 그런데 뭐 당신이 언제는 뭐 밝았는 줄 알아? 아유, 내가 보기엔 맨날 우울했다. 그거는 이쪽 생각이잖아요. 이쪽 생각을 얘기할 순서가 있어요. 그 생각을 참째는 게 아니고 우선 저쪽에서 말했을 때는 그거를 그냥 토달지 말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자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요. 문제가 있지요. 교인들 간의 대답. 그 대화. 그렇죠. 네. 교회 안에서의 대화는 어디 하소연도 못하는 소갈이 대화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성경적이지 못할 때도 많고요. 더 심각한 거는 나름대로 교회의 열성이면서 대화에 이제 그렇게 그 대화가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심각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볼까요? 네. 보통 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조별로 뭐 찬양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럴 때 찬양대 우리 구역이 열심히 했는데 상 못 받은 거 진짜 서운해요. 그럴 때. 근데 저는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아유, 뭐 상이 중요해요. 아유, 그렇죠. 연습 과정이 중요했고, 그렇죠. 뭐 화목했으면 됐죠. 이렇게 예. 말하죠. 예,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정답? 사실은 뭐 그 상 받는 것보다 가정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틀린 말씀이 전혀 아니잖아요. 굉장히 덕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상대의 심정에는 이렇게 벌이 쏘듯이 이렇게 아프게 들어간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그 상황과 심정을 알아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충고를 한 거죠. 그렇죠. 아주 잠언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씀들을 막 이렇게 해줘도 아무리 해줘도 자기를 안 알아주면 그것은 상처로 가서 이렇게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우리 공부한 대로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찬양대회에 이번에 우리 구역 열심히 연습했는데 상도 못 받고 진짜 서운해. 아, 그러게요. 열심히들 하셨는데 상 못 받으시면 서운하시지요. wonderful. 예, 누구나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상 못 받으니까 서운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못 받으면 서운하지. 뭐 그거거든요. 터달지 말고. 사실 내 마음도 섭섭하고 서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아닌 것처럼 과정이 중요해. 맞아. 뭐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말하죠. 예. 특히 교회에서는 은혜의 언어가 특별히 있는 듯이 막 이렇게 대화가 매끄럽지 않고 사람 냄새가 너무 안 나요. 교회 내에서의 대화가. 사람의 한계의 냄새도 좀 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너무 덕담을 하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식적일 때가 좀 있죠. 저 옛날에 막 성가대에서 일부 성가대 하니까 막 시간이 막 초가 급해요. 저희 남편은 아침에 뭐 세수하고 그러면 뭐가 화장실 들어가면 1시간이에요. 그럼 막 너무 막 시간이 이제 다투다가 가서 성가대 옷 입으면서 아우 웬 화장실을 한 번 들어가면 막 1시간씩 있고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그리고 제가 막 쭝얼쭝얼 대면 그 옆에 계신 얌전하신 분이 항상 그러셨어요. 집사님. 화장실 들어가셔서 배변하시고 그런 거 무리 없이 하고 시간은 좀 걸려도 그거 감사하세요. 그러면 처음 한 두 번째까지는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징징댔나 봐요. 제가 아유 아침마다 시간 아까워 죽겠어요.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덕담이에요. 감사하라는 것이 뭐 나쁜 말이 아닌데 왜 그것이 제 가슴에 감동으로 안 닿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대화의 원리에 예외가 없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러면 아침 시간이 정말 바쁠 때는 정말 1초가 그렇죠. 시간 아깝죠. 뭐 그래 놓고 그래도 이렇게 별 문제 없이 화장실을 쓰시고 그러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 그죠? 뭐 이 정도 해 주시면 알아듣거든요. 아, 그러니까 순서가 있군요. 순서가 상황을 있어요. 먼저 인정해 주고 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전해주고. 예. 그러니까 예. 상황을 먼저 인정을 안 하는 거는 상대편을 조금 무시하는 수도 있는 것 같이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안 좋은 몇 가지를 느끼게 해요. 그거는 또 무슨 습관이냐면 한국 우리들이 내 얘기를 빨리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그런 거 빨리 알려주려고. 근데 옛날 조상 때 우리 조상님들 사회에서는 그것이 기빙 하트죠. 주고 싶은 마음에 막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고. 근데 요즘 글로벌 시대에 그런 대화 방법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심정으로 주고받는 그런 기능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의견이 이제 샤프하게 나오니까 이쪽 의견이. 그러니까 효과도 좀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아, 예. 정말 효과 있는 대화법을 위해서 우리 다음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덧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예. 우리가 솔직한 내 심정과 예. 상대편의 솔직한 심정을 예. 알아주기. 예. 예, 정말 깊은 대화법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